사람은 이 시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해야 되겠지만은 좋은 일들은요. 때에 맞게 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뭐 때문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 안팎으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열망이 별로 가득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1년 내내 모든 정당이 비대위 아니면 혁신위가 없는 때가 없죠. 1년 내내 정당마다 선거져서 비대위, 선거져서 혁신위 허구한 날 그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 위원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 중에 한 명이 서민경제라는 말 들어간다고 사퇴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서민이지 서민경제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혁신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혁신이면 그냥 혁신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면 되지, 혁신 선언문이라는 게 뭐가 필요한지, 아무런 가치도 내용도 없는 신보수주의가 뭐가 필요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딱 때맞춰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것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저지른 국민에 대한 과오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비가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몸을 불살라 모든 것을 던져서 죽겠다고 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야 될 시점인데요. 친박이니 비박이니 뭐니 청산이니 아니니 서민이니 재벌이니 이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서 참말로 때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원래 이 정당에서 한마디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돈도 많이 생기면 또 배지 다른 자리도 많이 생기면 그거 만족해서 먹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 정당의 패거리주의의 본질입니다. 물이 당할 때 당자가 패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패거리 지어서 권력의 부스레기를 나눠 먹기 위해서 여야 좌우가 정치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눈꽃만큼의 애국심이 있다면 오늘날 나라 꼬라지가 이 지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몸을 던져서 싸우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같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인 여러 실험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 과오도 많습니다. 솔직히 많이 반성하고 살아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다들 눈을 감고요. 눈앞에 있는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야당이면 야당대로, 여당이 되면 여당인대로 거기서 뜯어먹을 부스레기만을 생각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꼴을 갖다가 또 무기력하게 패거리를 나누어서 지지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우매하기에 한번 보십시오.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지지한다는 국민들 중에 좀 의식이 있는 또 좀 더 행동적인 사람들은 투구를 홍준표를 지지한다, 무슨 유승민을 지지한다, 김무성을 지지한다,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조원진을 지지한다 이래 나누어 가지고요. 그걸 갖고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하루 종일 SNS를 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가 위기라서 태극기 들고 지금 시청 앞을 점거해서 박근혜 대통령 살리자고 할 만큼의 이 국가 안보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협정이 더 이상 더 나아가서 문샤인 정책이 남북관계 운전석 티켓이 사드 퍼석 배치 지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전시작전권 이양이 방치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이 북한과 딜치고 주한미군을 빼버리는 전대미문의 안보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 안보 보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시청 앞을 점거하는 분 지금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살리자고 그걸 하고 재판정에 가서는 그걸 해도 안보 살리자고 그러는 사람 한 명 없는 게 대한민국 실정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혁신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서민중심 경제 활성화, 이것도 이제 활성화라고 서민경제를 지향한다 이렇게 하려다가 반대가 있으니까 활성화를 넣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 타파, 참 말 어렵습니다. 보수 기득권도 타파하고 좌파 기득권도 타파한다 뭐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요. 대의제를 통한 국민주권 실현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보수주의 가치라는 모양인데요. 이것만 봐갖고는 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신 아래 인적 청산 작업도 나서기로 했는데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반성이 빠져있고 광장민주주의의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우편향 논란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혁신위는 이날 선언문에서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권력 획득과 유지라는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는 등 무사한 일과 정치적 타락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면서 긍정적인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 중심 경제, 글로벌 대한민국을 골자로 한 신보수주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글쎄,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 말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혁신의 과제인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이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지역구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여름에 휴가를 취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여름 휴가를 한마디로 보수의 리더들이 가지면서 한가하게 이런 담론이나 이렇게 다투어야 될 때인가? 조선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는 사라져버린, 한마디로 송나라 때 주자가 이렇게 유교 정신을 다듬어서 주자학으로 한 걸 한국에 들고 와서 중국보다 더 주자학에 뛰어난 율곡 이이나 이황 등 수많은 주자학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라져버린 명청시대의 주자학에 대한 권위가 한국에서 살아났다, 이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말을 보니까 한마디로 현실과 무관한 그냥 이상적인 어떤 말들에 불과해서 정치가 언제 말대로 되느냐, 그것은 도덕주의자나 하는 소리다 라고 해서 다들 공부도 안 하고 팽개친 주자학을 한국에서는 열심히 이 변두리 속국 중국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한국에서는 그걸 갖고 가서 거기에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심오한 가치가 있는 양 일본군이 쳐들어와도 지킬 군대가 10,000명도 안 되고 수천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갑론을박으로 주자학을 놓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면서 동인 서인 무슨 남인 북인으로 나누어서 개싸움을 해 적겠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실정입니다.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담론들이 조선시대의 주자학자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고는 우리는 그 주자학자들을 돈에다가 얼굴까지 새겨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요, 도대체 조선의 발전에,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국민 전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일부 양반들이 한마디로 정자에서 책 읽고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거의 다 도망가 버렸던 양반 일부는 싸웠죠. 그 사람들에게 그 주자학이 정말로 올바른 군신관계라든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에 관한 올바른 원칙이었다면 일본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지경이 났고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지경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어떤 한나라당 혁신위를 보면요,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하던 주자학자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어떤 생각입니다. 이 싸움하면서 사화 사건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 사화에서 싸운 내용이요, 정말로 유치철랄한 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진 사람들은 사약을 묻고 멸문지하 당하고 그 지랄을 했습니다. 싸운다면요, 조선의 발전 방향을 놓고 혁신 방향을 놓고 싸우다가 왜군이 곧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정말로 10만 양평설, 저는 조선이 당시에 10만 군대를 이렇게 배치할 능력이나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율곡의 10만 양병설도 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군이 쳐들어오는 데 대비해서 조선의 군제를 일대 개혁하자, 양반도 군대 가자, 이런 걸 가지고 하자 말자라고 싸웠다면 정말 의미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모습들을 보면 서로 본체하고 첩이라는데요, 제가 봤을 때 첩도 못 되는 것들이에요. 세컨드도 아니고 서드하고 무슨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의 무수리급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자들이 서로 보수의 정통성이 있다고 싸움질을 하고 있고 서로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혁신의 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1년은 야당은 이 안보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는 문제 하나만 몰두하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한 가치는 없습니다. 왜? 베트남처럼 평화협정 돼버리고 나면 뒤늦게 땅을 쳐봤자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일 잘못되면요, 제일 먼저 당신들이 죽을 겁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해서 이긴다고요? 아니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군이 빠지고 나면 100% 저는 북한이 한국을 먹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우리 내부에는 한번 보세요.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간격과 골이 있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정오합니다. 완전히 사고체계가 달라져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 미군 빠지고 나면 저 1년이나 버티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평화 공세를 펴서 남북 간의 연방을 구성하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한국에 지금 문 정권이나 다 연방제 통일 좋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연방정부를 구성을 하겠죠.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연방정부를 구성해 놓고 나면 이 연방정부가 어떤 색깔로 움직여 가겠습니까?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는 연방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 빼고 연방해라, 이럴 겁니까? 대구만 빼고 연방합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나라는 전쟁이라도 하고 져서 잡아먹히면 저는 그래도 덜 창피하겠습니다. 월남은요, 그래도 마지막 망할 때 사이공에서 이 사관 학생들 중심으로, 뜻있는 장교들 중심으로 사이공으로 넘어오는 강가 다리 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다 망해가는 나라에 싸워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만은 비행기를 몰고 혼자 떠서 월맹군을 폭격을 하던 그런 파일럿도 있었습니다. 위에 대가리들은 다 자기 자식 데리고 검은 보석 들고 비행기 타고 가족들이 항공모함으로 미국 항공모함에 이렇게 착륙시키고 했지만은 뜻있는 마지막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월남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과연 지금 한국 군인들이 위에서부터 밑에 버리고 있는 고락선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땅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모든 것을 폐하고 당의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안보사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청 앞에 홍준표 대표와 전 지도부가 텐트를 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운전석 주도,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연, 전시작전권 이양, 그리고 베를린 선언, 특히 이 평화협정 결사 반대,
그리고 미국 직접 대화 반대, 패싱 코리아 반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저는 청산, 독자 핵개발, ICBM 개발, 그리고 MD 참여 등을 내걸고 목숨 걸고 투쟁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요, 역사 속에 당신들도 매국노로 기록되어서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왜 배지를 달고 왜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에 107명의 이름으로 들어앉아 있습니까? 높을수록 신분이 고귀할수록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월남 망할 때 보니까 대통령 대행했던 놈부터 도망을 가고 대통령부터 도망을 가고 장성들부터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기껏 한 대여섯 명 자살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요, 여기저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오늘날 신보수주의 혁신이 타령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저는 바른정당은 말할 가치도 없어서 말 안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대변한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혁신 타령 집어치우고 안보사수위원회 만들어서 홍준표 대표부터 단식 투쟁하기 바랍니다.